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을 보면 동학개미 운동이니 하면서 약간의 조정세만 보여도 개인들이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하백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우리 증시 얘기를 잠깐 해볼 텐데요. 최근에 우리 증시에서 보이는 몇 가지 흐름들을 보게 되면 조금 위험해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위험해 보인다는 거죠? 네, 사실 최근의 흐름은 조금만 조정받는 모습이 보여도 많은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한 주 동안에만 무려 3조 원이 넘는 금액을 개인들이 마구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난 4일에는 단 하루 동안에 개인들이 1조 7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르면서 사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안 그래도 5월 4일에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날 증시 조정이 좀 나오니까 개인들이 1조 7천억치 순매수를 했다고 하던데 이게 1999년 이후로 역대 최대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도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은 처음 보는 많이 낯선 흐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증시는 개인들이 너무 많이 매수한 나머지 추가적으로 더 치고 나가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로 보이는데요. 투자 시장의 중기적인 관점에서 길게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야 모르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짧게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현재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인 조정은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동안 제대로 된 조정 하나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다운 조정이 곧 올 거라는 의견도 많고 또 반대로 큰 악재는 웬만큼 받아들일 만큼 받았다고 하는 의견도 많던데 김하백님은 단기적인 조정을 좀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의견인 거죠? 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왜 단기적인 조정을 대비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1차적으로는 우리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불확실성도 같이 한번 소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고객 예탁금과 신용 흐름 부분에서 눈에 띄는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는 47조 6천억대까지 늘었던 고객 예탁금의 규모가 최근 들어 현재에는 42조 원대까지로 다시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대략 한 달 전쯤인가 해서 예탁금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고객 예탁금의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개인들의 매수세는 더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전 바닥에서 들어왔던 개인들의 자금하고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개인들의 자금이 조금 다른 성격의 개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3월달 폭락을 하고 반등 초기에 엄청난 자금 들고 들어온 개인들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인이 아니라는 소문들도 많이 돌았었죠. 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게다가 신용 흐름 역시도 최근에 들어서는 주가가 상승하는 거에 힘입어서 이전과 다르게 큰 규모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돈 빌려서 주식 산 게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렇죠. 지난 증시 폭락 때 6조 원대까지 떨어졌던 신용 잔고가 최근에 들어서는 다시 9조 원대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지난 바닥에서 못 잡았던 많은 개인들이 신용을 사용해서 뒤늦게나마 최근에 상승하는 흐름에 올라타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너무 많은 대중들이 한쪽 방향으로 몰려갈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솔직히 지금 투자하는 개인들도 이렇게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들이는 거는 괜찮을까 하면서 긴가민가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분도 있고 안심하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론 너도 나도 사고 싶을 때는 한 호흡 기다리면서 오히려 매수를 늦추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급한 마음에 매수를 서둘렀다가는 쉽게 당할 수도 있는 게 지금의 시장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주식 투자하면 누구나 한 번쯤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이번에 못 올라타면 이런 게 다시는 안 올 것 같고 그런 마음.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분위기도 지금 많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딱 유혹받기 쉬운 시장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내가 살아남아만 있으면 언제든지 기회는 다시 오는 게 주식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살아남아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굳이 주식시장에서는 빨리 매수하려고 서두르거나 그렇게 조급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가올 위기는 기존에 우리가 겪어왔던 다른 위기하고는 좀 다르게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아시아까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는 위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게 다른가요? 네. 예를 들어 IMF 외환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2008년에 벌어졌던 리먼 사태 경우에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위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1년에 벌어졌던 유럽 위기 같은 경우도 전 세계가 아닌 특정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위기였는데요. 그런데 이번 위기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위기라서 증시에서도 이런 불안감은 한 번쯤 받아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럼 아직 그런 불안감은 증시가 아직 안 받아낸 것 같다는 생각입니까? 네. 개인적인 생각으론 지금까지의 증시는 주로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 증시였다는 생각인데요. 그런데 앞으로의 증시는 질병보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벌어질 일들을 대비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될 시장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돌아가는 게 어떻습니까? 당장 일본 같은 경우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예상되는 가운데 2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무려 마이너스 21%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이너스 21%요? 네. 그리고 유럽의 프랑스 역시도 마이너스 5.8%의 성장률이 예상되면서 이탈리아도 마이너스 4.7%의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중국 경제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 전 세계 경제가 올해에는 모두 마이너스의 경제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유럽발 디폴트 우려가 부각되는 상황이 오면 지난 2011년과 같은 유럽발 단기 조정의 장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안 그래도 최근 기사 보니까 이탈리아도 그렇고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더라고요. 또 지금 IMF에 구제금융 신청을 하거나 문의 중인 국가가 102개나 된다는 기사도 있고요. 네, 그런 기사 많이 있어요. 게다가 지난 연휴에는 이번 코로나 사태의 발병 원인을 두고서 미국과 중국이 다시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잠잠했던 미중 간의 갈등이 이번 연휴에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증시에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분쟁이 미중 무역 갈등으로까지 충분히 전이될 수 있는 상황이라 이번 연휴를 통해서 세계 증시는 크나큰 불확실성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유럽을 포함해서 세계적인 경제 상황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는 미중 갈등 부분도 증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겠네요. 네. 어찌 보면 미중 간에 벌어지게 될 갈등이 증시에는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얘기가 증시는 악재보다는 불확실성을 더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다가올 유럽발 경제 위기에 이번에 불거진 미중 간에 갈등하는 모습은 증시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는 생각입니다. 말 그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덩어리 큰 불확실성들이 아직 그득하네요. 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개인들이 정말 많이 사놓은 시장이라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증시를 포함한 세계의 증시가 그동안 너무 빨리 올라온 측면이 있어서 앞에서 말한 불확실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더라도 단기적인 조정은 피해갈 수 없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중기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상승 흐름으로 갈 거라고 예상은 하더라도 이게 불확실성이 가시화될 때마다 또 출렁출렁 하겠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의 시장에서는 언제든지 출렁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리스크에는 대비할 수 있는 투자가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는 생각이에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최근 작은 조정에도 개인 매수세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보면서 조급하게 투자하려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아직 시장에 덩어리 큰 불확실성이 많다는 부분을 알려드리면서 조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자고 했습니다. 알고 매맞는 것과 모르고 매맞는 건 대응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겠죠. 이 점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